MBTI가 이제 1990년대쯤, 80년대, 90년대쯤 들어왔고 예전에도 있었는데 요즘 갑자기 특히 이제 그 온라인 세대 혹은 MZ 세대 사이에서 열풍이 있었던 거거든요. 막 일단은 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사람하고 만나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나를 좀 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심심해서 달고나 커피랑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얘가 이래서 아까 뭐라고? INFJ. 내 INFJ가 안 맞아.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 유형 테스트의 핵심 논쟁은 사람마다 고유한 성품이 있느냐예요. 있느냐?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질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있는데 절대 유형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힘들다. 왜냐하면 아이가 기질을 타고나도 저는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개발이 되고 변화할 그렇죠. 수 있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태어나자마자부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상황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질과 동시에 상황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질에 따라서 자신의 하는 일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악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술적인 감각이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되게 즐겨 듣는 클래식 작곡가들 중에는 진짜로 수학적으로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혈액형처럼 네 개로 나눴듯이 사실 혈액형은 비유사 과학인 거고 요거는 사람이 네 가지 가치에서 차이가 있는 선택의 기준으로 16개가 나뉠 수 있다는 거지 똑같은 ENTP라도 어떤 사회화 과정을 거쳤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아니면 직종으로 얘기했을 때 아까 난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하면 네 유형으로는 안 돼. 근데 그 유형이 있는 사람 중에 군인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작곡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군인도 나가서 싸우는 놈이 있고 뒤에서 그렇지. 작전 짜는 놈도 있고 그렇죠. 다 다양한 거죠. 다른 꼼꼼하게 거지. 보급을 해야 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나는 이러한 성품이 있구나 기질이 있구나 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도구를 안 쓰고 쟤 뭐네? 쟤는 저건 안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 그 MBTI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만약에 MBTI가 뭔지 혹시 검사하나 뭐 이런 거 아니요 아직. 네. 어떤 부모가 이런 프로를 봤더니 우리 애가 왜 이런지 도대체 이해를 못했대요. 나는 전혀 안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을 닮아야 되는 건데 나는 부모고 얘는 얘대로의 독특한 기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의 기질이 너무 나랑 달라서 생기는 오해인 건데 그런 걸 모른다고 뭐 했다던가 아니면 유독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자신감도 없고 사람과 어울리기도 싫고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고 축 처져 있고 우울하고 뭐 공상에 빠져 있을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나와서 뭔가 이렇게 자꾸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할 때는 사회의 기준인 거지 그거는 나라는 사람의 고유함이 훼손되는 건 아니잖아요. MBTI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이 나를 이해하고 나의 기질을 이해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정확도를 떠나서 뭐 그 사람의 상황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찌됐건 내가 나를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사회가 그걸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신실 그 마음소장 연구소 소장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요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검사하는 건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고 가짜다. 꼭 심리유형 테스트 전문가한테 가서 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테스트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나이고 싶었거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자꾸 누른대요. 자 일단 여기선 요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MBTI란 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얘기도 하고 역사적인 얘기도 하고 그게 요즘 어떻게 사용되는지 각자 얘기도 하고 뭐 신학적인 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MBTI가 이제 1990년대쯤 80년대 90년대쯤 들어왔고 예전에도 있었는데 요즘 갑자기 특히 이제 그 온라인 세대 혹은 MZ 세대 사이에서 이렇게 열풍이 있었던 거거든요. 막 일단은 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사람하고 만나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단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좀 자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시기가 생겼는 대학생들, 20대 초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나를 좀 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제 비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셨어요? 난 되게 그럴 그럴 것 여유가 같긴 해. 없었어요. 나는 근데 왜 그럴 시간이 없었는지 혼자 여유가 잠깐 없었어요. 생각했는데 우리는 실제 줌의 세계가 열렸죠. 줌의 세계가. 사실은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지면 자기가 사람은 좀 자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이게 뜨고 나니까 그런 식의 갖다 붙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심심해서 달고나 커피랑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할 게 없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할 에너지를 쏟을 만한 그런 뭔가가 없었잖아요. 활동이 없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냥 재밌으니까. 전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유행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의실에 가서 제가 MBTI 해봤습니다. 뭐 전 INFJ예요. 뭐 그럼 INFJ가 그렇게 뭐 좋은 성격이라고 안 하니까 라든가 그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듯한. 그래서 MBTI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요 라는 반응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교수님의 MBTI가 전혀 궁금하지 않고 저 새끼가 이든 아이든 그냥 TMI 인데? 잘 보는 거지. TMI 인데? 줬단 소리 하고 앉았어. 이게 대장 이런 마시고.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뭐 유행으로 재밌으니까 한번 해본다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젊은 세대 안에서 너무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들 해본. 물론 저희들은 좀 바쁘다고 뭐 투정도 부렸지만 우리랑은 다른 형태의 확산 속도와 공유 문화 현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가 계속 그렇게 만들잖아요. 미디어 만든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놀면 뭐하니에서 이렇게 MBTI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도대체 MBTI가 뭔데? 그 싹쓸이인가? 거기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MBTI 뭐 유형별 뭐 연애, 뭐 유형별 성격, 뭐 유형별 교우관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흥미 위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무래도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친구들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찾아본 그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이제 사회 문화 현상처럼 이렇게 되는 데는 어떤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하면서 이제 본 기사에서 보면은 MBTI를 보면 마치 이제 별자리 운세를 치듯이 타로 카드를 보듯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성격이라서 나 이런 거다. 내가 이래서 쟤랑 안 맞고 뭐 이런 직업이 안 맞고 아니면 뭐 이래서 내가 이 적성이 안 맞고 운명이네. 운명처럼 자기를 설명하는 도구로 쓴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2년 넘게 사실 훨씬 오래부터 이제 취업난에 놓여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이제 덮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는 어려워지고 뭐 공부도 힘들고 친구 가기도 힘들고 대학은 못 가고 취업은 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유행이 뭐 재밌겠네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또 다르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정교회 박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중으로 교리가 있고 체계가 있고 예전이 있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종교나 예배를 가지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냥 점집에 가서 1대1로 만나서 나 고민 이거예요 하면 넌 이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게 가져오는 어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MBTI가 그냥 검사도 쉽고 결과를 딱 설명했더니 유형도 이렇고 그 유형이 말해주는 이런 사람은 이런 거 뭐 사회에 어떻고 저떻고 너무 쉽게 해석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닌가. 뭐 그 부분이 동의가 되기는 해요. 네. 그럼 혈액형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거 정말 비과학이라는 거 알지만 맞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 결국은 인간이 근본 본능적으로 남을 파악하고 싶어하고 그 안에서 내가 보호받는 어떤 나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그럼 궁금한 건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해요? 코로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었고 MBTI는 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유행일까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어렵다? 젊은 사람들이
20대들이 살기 어려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 1위, 음. 취업률 꼴찌, 뿐만이 고독사 문제 요즘 최근에 있는 것도 있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나를 지지해주는 나의 심리적 기반, 늘 말하는 그 그렇죠. 독립성, 네. 개인성 이런 게 있고 개의치 않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근데 한국의 경우는 주위의 어떤 시선도 세고 어떤 사회적 기준도 분명히 주제하고 근데 난 거기는 도달을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2중 3중으로 압박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외국 친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나를 이렇게 추구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개인에 대한 관심과 개인에 대한 성찰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강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기적으로 발동이 될지언정. 근데 그게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성세대들이 지금의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한국의 MZ를 볼 때는 얘네들은 되게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개인주의는 내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서구의 개인주의랑은 전혀 다른 개인주의냐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MBTI의 의지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의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관심을 지금 말씀을 갖느냐라는 하시는 걸 보면 기성세대가 MZ세대한테 쟤네들 개인주의적이야 라고 하는 시선의 관점은 너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희생 안 하고 너네 그러니까 이기적이냐 라는 부정적 비판인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개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내지 못하도록 이제 사회가 굉장히 압박한 경쟁이 세고 뭔가 좀 위협 그러니까 안전한 뒤에 어떤 배경이 없는 사회 내가 여기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끝이겠구나 하는 불안한 사회 피로 사회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MBTI에 집중하는 게 너무 비극적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왜냐하면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이 더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건데 지금 MBTI 자체가 사회가 선호하는 MBTI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사실 MBTI를 긍정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 공통된 메시지는 모든 유형들은 다 고유의 개성이 있고 모두 다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게 좀 개인주의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인정하는 힘.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유독 다양성이 아름답다고 안 보고 몇몇 그런 군상들만 이게 멋있고 잘하는 거지라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싸의 멋짐을 모른다니까. MBTI를 부정적으로 풀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세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MBTI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욕하는 거 있었죠. 게으른 새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MBTI가 각각 고유의 장점이 드러나길 바라는 게 필요한데 E는 이래서 싫고 그러니까, I는 이래서 네, 싫고 네. 뭐는 이래서 싫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랑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찾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는 나대로 내 말이 멋져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그렇지. 그리고 맞춰 나가는 거지 뭘 맞는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해. 말은 그렇게 내가 이래서 아까 뭐라고? INFJ. 내 INFJ가 안 맞아.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무슨 유형은 뭐에 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가 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있지만 사회적 과정도 있고 아무리 피라도 돈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선 제의가 된다니까. 근데 또 그 INTP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보면 여기에 그 유형의 위대한 사람 몇 명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럼 또 그게 또 막 미안이 된다? 난 거지. 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내가 말했잖아. 상황이 있다니까 상황이. 맞아요, 그걸 맞아요. 다 배제해 놓고 나는 오바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오바마인데 세상을 안 따라주는. 그렇지. 일종의 과몰입 현상이거든요. 복잡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입체적인 건데 마치 MBTI를 읽어보고 이래서 이래 저래서 저래 그렇지 너 그래 A형에서 그렇고 MBTI가 모여서 그렇고 모든 걸 이걸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완전 유사과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만나는 건 사실은 신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멋있는 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또라이들이 있다니까. 이미 재단하고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비극이에요. 맞아. 진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나머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MBTI를 교회에서 적용한다? 혹은 기독교는 MBTI를 어떻게 본다? 이런 얘기인데 전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MBTI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을 이미 얘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성경에요?